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들고 온 컨텐츠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설날 특집이에요. 조금씩 모아나가 볼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혹 투자 설명서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나가 볼까예요. 모아나가 보자가 아닙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회사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아주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단기로 막 10% 20% 이렇게 수익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방송도 했었어요. 태양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을 10% 조금 넘는 선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그 금액으로 일부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을 평단을 낮추기 위해 조금 더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정도로 지금 소개해 드릴 이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낮은 비중으로 일단은 좀 들어가 봤어요. 앞으로 좀 더 낮아진다면 조금 더 사볼 계획이고, 만약에 이대로 날아간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어느 정도로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 이름은 서전기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이 생소할 것이고, 몇몇 분들께서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역사는 아주 길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주요 사업으로는 고압, 저압, 수배 전반, 그리고 전동기 제어반, 자동 제어반, 그리고 초고압, 고압 전력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외로 업력이 아주 깁니다. 88년 09월에 유진전기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고요. 3년 후인 91년 11월에 서전기전이라는 회사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13년 2월 나로호 개발 그리고 발사 성공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표창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4년 1월 액면 분할을 10대 1로 합니다.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고 주식수는 10배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14년 7월 퓨처파워텍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분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년 9월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승인받고요. 그리고 14년 12월 3개월 후죠. 코스닥 시장에 최종 상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 텔콘 주주분들은 개인적으로 12월 24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 서전기전은 12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5년 4월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게 돼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대월 일반산업단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이런 자격업체도 등록되고 적격업체로 인증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3년 정도 전에 2014년 7월에 인수를 했던 자회사인 퓨처파워텍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리고 17년 5월 달에 연구개발센터를 착공을 하는데, 그 위치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9호선이 또 직통으로 가기도 하고 상당히 신도시죠. 네, 강서구 마곡지구. 그리고 이거는 못한 것 같아요. 2018년 12월에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그 R&D 센터가 완공되고 입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2020년 9월 기숙사도 준공을 하게 돼요. 작년 9월에. 자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4년 12월 24일 상장을 했다고 했죠. 이제 그때 수량이 360만 주, 액면가액은 500원이고요. 같은 날짜에 유상증자를 좀 더 했습니다. 주식수는 124만 9,390주, 5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6,500원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18년 10월 25일 날 무상증자를 100%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이제 더 만들어져서 최종 지금 현재까지 주식 수는 아주 적습니다. 1000만 주가 안 돼요. 969만 8,780주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주고 있는 회사예요. 29기 3분기가 이제 2020년이니까 2019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배당을 줬었습니다. 보시면은 주당 액면가 50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는 약 30억, 33억 정도 되고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리고 2019년에는 13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 배당금 총액이 보면은 4억 8천 정도에서 2억 9천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금 배당 수익률은 1.2%에서 뭐 0.8% 그러니까 매년 현금 배당을 그 주식 시가 대비해서 1% 정도는 배당을 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배 전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업계 현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배 전반 산업의 개요입니다. 기기에 사용되는 전류의 강약에 따라 강전기기 그리고 약전기기로 구분이 되는데 강전기기는 기기의 중량, 용량에 따라 중전기기와 경전기기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수배 전반 산업은 중전기기 산업에서 주로 전원용 전력기기 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수배 전반 산업의 특성은 국가 기반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주택단지, 그리고 상업단지, 전기, 철도, 공항, 항만 등 상당히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그 주문 제작형으로 한다고 하죠. 다양한 품종을 아주 소량으로 생산한다. 고객사에 맞춰서 생산한다. 그런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술 집약 산업이라고 합니다. 제품 불량에 의해서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력 사용처에 전력 공급이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산업 그리고 국민 일상생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 집약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명 주기가 장기간이다. 평균 수명이 약 20년 이상이고 따라서 안정성을 요구한다. 기술 확보는 쉽지 않지만 확보된 기술을 장기간으로 활용은 가능한 사업이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및 민간 건설 경기, 투자 활동 증가 시 추가적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수배 전반 설비의 평균 수명이 20년 내외인데 이 회사가 약 90년도 정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교체 수요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성장세가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시면 당연히 건설 경기와 산업 경기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관수시장,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 그리고 민수시장, 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투자 수요에 좌우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관수시장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있죠. 뭐 동부발전, 남부발전 등등. 그리고 조달청,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 상황 보실게요. 경쟁업체의 현황입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수 대기업은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이 있다고 하고 다수 중소기업은 광명전기, 선도전기, KD파워, 인텍전기전자, 그리고 베스텍 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는데 ABB, 시멘스, 그리고 GE,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냐? 업력과 기술력이다. 예를 들면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환경부한테서 획득한 기술 품질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진도 8.2에 대한 내진 수배 전반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배 전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관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시면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대기업의 고압 및 저압 배전반 시장 진출을 억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진흥을 하자. 그래서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초고압 그리고 직류 등 하이엔드 전력기기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대상 품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라는 제품이 있고요. 얘는 17년도에 한전을 시작으로 납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직류 배전반 DC 이거는 마찬가지로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경전철 노선 및 기존 노선 개량 사업 등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제품이 수배 전반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전소의 승합 변전소를 거쳐서 승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승합돼서 1차 변전소로 송전이 되면 1차 변전소에서 강압을 하겠죠. 이제 전압을 낮추겠죠. 낮춰서 2차 변전소로 송전을 하고 2차 변전소에서 또다시 강압을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배 전반은 2차 변전소,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직전에 2차 변전소에서 받은 전압을 주택, 공장, 빌딩, 철도, 공항, 항만 등에서 요구하는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보시면은 변전 설비에다가 절연성이 있는 기체를 채워서 절연을 시킨 개폐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변전 설비가 외부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장치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 이거는 공장 가동률 이거는 영업 기밀이라고 하네요. 수주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2020년 9월 분기 보고서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수주 총액이 4,100억 원이고 수주 잔고는 약 620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실적은 총 14가지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내진 배전반 개발 이게 이제 진도 8.2급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배전반이고 이게 지금 매출액이 지금까지 약 60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kV GIS 가스 절연 개폐 장치죠. 아까 위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철도 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 중부 내륙선 수주로 약 42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kV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수주가 매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스마트 배전반은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납품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주에 대한 사항 중요하시죠. 아까 1000만 주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 최대 주주가 지금 4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높으면 안 좋다,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충근 회장님이 43.7% 정도 424만 2천 주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한수 이번에 이제 이 회사의 임원인데 15만 주 정도로 약 1.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합치면 45% 정도, 45%가 넘어버리죠. 최대 주주 이분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전 기전의 창립자이자 현재까지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여기서 15,168주 0.16%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의 50%에 육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가 약 정확한 것 같아요. 4,070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99.6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주 수가 4,073명이에요. 근데 소액 주주가 그 중에 3명을 뺀 4,070명이라고 합니다. 이 3명을 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소액 주식 수는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53.69%, 그러니까 520만 주 정도. 보시면은 이 김한수 이분이 이제 한국전력공사 출신이신가 봐요. 14년 정도를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기협회에서 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데일 ENC 기술에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서정기전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재직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그리고 홍충근 회장님은 55년생, 연세가 제법 있으시죠. 70 다 되셨네요. 이분은 선도전기, 아까 나왔었죠. 선도전기, 그리고 서정기전 대표이사, 그리고 현재는 서정기전 회장으로 계십니다. 최대 주주 본인이고 재직 기간은 88년 9월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다음 달이면 이제 임기 만료가 되죠. 이제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홍씨로 대변되는 어떤 관계 주주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뭐 주식 관련해서 자녀분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증여나 그런 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최대의 리스크예요, 현재. 이 서정기전의 최대 리스크, 주가 상승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보시면은 이따가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소재기일이 2020년 7월 27일이고 하나는 7월 30일입니다. 원고는 서정기전이고 피고는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서정기전이고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 당 소송의 최종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1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뉴스를 제가 또 쭉 모아왔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실게요. 2020년 3월 2일 기사입니다. 자잘한 뉴스고요. 서정기전이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0.8% 정도고 배당금 총액은 약 3억 정도이다. 주식수가 적으니까 배당금도 그렇게 크진 않죠. 이 3억 정도 중에 한 1억 4천 정도를 이제 최대 주주가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5월 27일 공시에서 신시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납품 계약을 했다. 71억 정도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 약 11.6% 정도 됩니다. 상대방은 한국중전기 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하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7일 소송 내용이 나와요. 공기업 대상 거래가 중단됐다. 광명전기와 서정기전이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래라고 하고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했대요. 17개 업체들이. 그러니까 뭔가 관례상으로 해왔던 것 같아, 이 짓거리들을. 그래서 이제 공기업 거래 중단이 됐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6개월 동안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7월 27일이니까 21년 1월 27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받아요. 서정기전은 특히 매출액 절반에 가까운 거래가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면 약 340억 정도의 매출액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의 약 56%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이 공시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와요.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정해서 기존 6개월, 아까 6개월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유예가 됩니다. 이 소송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 기간,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판결이 이번 달 말에 나온다, 혹은 3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3월부터 6개월간, 혹은 취소 청구 사건이 인용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년 9월 29일 기사가 이제 납품계약 공시가 뜹니다. 89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 공시가 뜨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한 2주 정도 됐죠. 한 2, 3주 정도 전에 뜬 공시인데, 한국은행 건축공사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43억 원 규모로 19년도 매출액 대비 약 7% 정도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공시예요. 21년 2월 10일 공시에 보면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됐다. 영업이익이 21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 매출 및 공사 매출, 원가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라고 해요. 좀 특이하죠. 보면은 직전 사업연도랑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0.5% 정도 상승했을 뿐인데, 영업이익이 특이하게 10억 정도 했던 영업이익이 33억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해요. 아무리 뭐 원가 절감을 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나. 오히려 예전에 되게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240%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도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 회사 재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보기 편하니까 네이버로 좀 보면은, 재무제표가 거의 뭐 16년도부터 16, 17, 18, 19, 4년 동안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였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상승을 했고요. 502억, 502억, 573억, 그리고 611억 계속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억, 23억, 51억, 그리고 19년에는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 19년도에 좀 많이 줄었고, 그 다음 2020년도에는 30몇 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좀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단가가 좀 이렇게 많이 낮았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감소를 했었는데 2020년에는 좀 정상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렇다면 아까 그 리스크, 소송에 대한 리스크,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회사의 재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기사가, 잠깐만요. 지난해 2020년 한 해 영업이익이 33억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2020년 1, 2, 3분기에는 적자를 봤잖아요. 근데 이 2020년 토탈을 4분기를 다 합쳐보면 33억이 흑자라는 거니까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17억, 29억, 마이너스 29억이던 게 플러스 33억이 돼버렸으니까 4분기에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매출액만 계속 발생을 하다가 연말에 뭔가 이렇게 고객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뭐 납품에 대한 그 금액을 이렇게 받거나 뭐 그런 식의 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재무가 개선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죠. 소송에 대한 내용이 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당히 금방 예전의 고가 수준 정도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취소 소송이 기각되고 6개월 동안 공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주가가 한 2,8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2,8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매출액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까지의 납품 계약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액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가 아주 급격히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3,500원 아래로는 좀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제가 뭐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500원 아래에서는 조금씩 사볼 거고, 이미 사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0% 이상 수익을 보고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 전에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손절을 하거나 뭐 익절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길게는 안 가져가려고 해요. 저는 이미 길게 본의 아니게 아주 길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길게는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매수 매도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이거 외에도 더 뭔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꿀벌 스토리에 조금씩 모아나가 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정기전, 투자 설명서, 그리고 리스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입니다.